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것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강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강한 천성은 저항을 필요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 나서는 과정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삶은 전투와 충돌의 연속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호전적이거나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지 말도록 배워왔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하는데 반해 실제 세상에서 대면하는 것, 즉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전쟁은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명백한 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라이벌을 들 수 있다. 정치계, 사업계, 심지어 예술계에서도 우리의 적수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 더 심란한 것은 때로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이들과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는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힘든 공격적 충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평화와 협동이라는 낭만적 이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전투와 충돌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이다. 적을 구별하는 방법과 대처법. 적이라는 단어는 친구가 아닌 자를 뜻한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은밀한 적을 구분하는 것이다. 은밀한 적들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묘하게 당신에 반대하고 회방 놓는 자. 당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간접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무관심과 무시로 교묘하게 무장한다. 평상시에는 자신을 감춰진 적대감을 알아채기 힘들게 한다. 이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들을 이기는 방법은 공격이든 단순한 회피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애쓸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후퇴하거나 적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중함으로 무장하여 절대로 당신의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 설령 친구처럼 보여도 마찬가지다. 둘째, 지나치게 친절한 자. 상대방이 감정적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평소와 다른 상냥한 태도, 서로 믿고 지내자는 새삼스러운 제의, 제3자에게 퍼붓는 당신에 대한 과도한 칭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납득할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협조하겠다는 행동 등 어떤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해 보이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밝혀질지라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뒤로 물러나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신호를 읽거나 적을 색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셋째, 카멜레온 같은 자. 상대방에게 말싸움을 걸었을 때 줄곧 당신 사고방식대로 따라한다면 그 사람은 특히 위험한 유형인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다. 사람들은 애매하고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게 행동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표출하지 않으려 한다. 부하 직원은 상관의 사고방식을 따라한다. 그들의 동의는 거의 아첨에 불과하다.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려면 화나게 하라. 사람들은 말싸움을 벌일 때 진지해지는 법이다. 넷째, 공명정대한 척하는 자. 공명정대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그것이 마치 받아들여져야 하는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옳다고 믿으며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말투나 태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며 주변에 자신의 옳음을 강제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세상에 공명정대한 사람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게 질문하거나 비위를 건드리는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 내 편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일상의 전쟁을 위한 목표 삼아야 하는 6가지 근본 원칙을 알아보자. 일상의 전쟁을 위한 6가지 근본 원칙.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전쟁을 위한 전사가 되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은 적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지나치게 수비적인 행동으로 이끈다. 분노나 초조함은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경솔한 행동을 부를 뿐이다. 자만은 도가 지나친 행동의 원인이 된다. 사랑과 애정은 자신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배신적인 책략에 취약하게 만든다. 유일한 치료법은 감정에 이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감지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로 가시적이고 계측 가능한 행위로 판단하라.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짓거리게 마련이다. 그들이 지금껏 무엇을 이뤘는지를 살펴보라. 행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논리를 당신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당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불공정한 방법을 쓴 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셋째, 당신 자신의 무기에 의존하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거나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은 사고력의 문제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인드가 병법으로 무장된다면 어떤 권력도 그것만큼은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손자가 말했듯이 정복당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넷째, 아레스가 아닌 아테나를 숭배하라. 아테나는 어머니 메티스의 교묘함과 아버지 제우스의 전사적 기질이라는 은총을 입고 태어났다. 이와는 달리 아레스는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의 신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아레스를 경멸하고 아테나를 숭배한 것은 아테나가 항상 최상의 지혜와 계책으로 싸웠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당신의 관심사는 폭력이나 인명 및 자원의 손실이 아니라 합리성과 실용주의 그리고 무혈 승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당신의 목적은 아테나의 지혜를 이용하여 그러한 유형의 폭력과 공격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잔악행위가 몰락의 원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다섯째, 높이 올라 전장을 굽어보라. 전략이란 전체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전술은 전투에 맞춰 군대를 조직하고 전장에서 발생하는 필요사항들을 적절히 처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전술가이지 전략가가 아니다. 우리는 대개 충돌 상황에 직면할 경우 지나치게 말려든 나머지 현재 당면한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만 골몰한다. 오직 전략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지니려면 높이 올라 전장을 굽어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목적에 집중하며 전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인생의 숱한 전투들로 인해 습관화된 반작용 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반적인 목표를 늘 명심하면 언제 싸우고 언제 발을 빼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훨씬 쉬워진다. 여섯째, 정신적으로 당신 자신과 전쟁을 벌여라. 매일같이 당신은 전투에 직면한다. 전투 중에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투다. 당신 자신의 약점과 감정, 끝을 내려는 의지 부족 등과 싸우는 일은 언제나 힘겹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단한 전쟁을 선언해야 한다. 일상의 전사로서 전투나 충돌 상황을 기꺼이 맞이하여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역량을 강화하거나 용기와 자신감과 경험을 얻는 방편으로 삼아라. 더 많은 도전을 원하고 더 많은 전쟁을 초대하라. 당신은 전사의 정신을 벼리고 있는 중이니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이제 승리하는 6가지 전략을 알아보자.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승리하는 6가지 전략. 첫째, 참여할 전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경제성의 원칙. 우리 모두는 한계를 지닌다. 우리의 에너지와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한계를 넘어서려 애쓰는 데서 위험이 시작된다. 눈부신 상에 현혹되어 능력 밖의 일을 하려 들면 우리는 결국 지쳐서 공격에 취약해진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전쟁에 따르는 숨은 비용, 즉 시간의 소비나 정치적 선의의 낭비, 패배한 적의 복수 결심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시기를 기다리며 암암리의 적의 토대를 침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전투를 피할 수 없다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적이 싸우게 만들어라. 그들의 약점을 노려라. 전쟁이 그들에게는 값비싸며 당신에게는 저렴하게 만들어라. 완벽한 경제성이 있는 전투를 수행하면 어떤 강력한 적보다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둘째,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어라. 반격의 기술. 먼저 움직여 공격하는 것은 당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전략이 노출되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 발 물러났을 때의 힘을 발견하라. 상대편이 먼저 움직이도록 하면 당신은 모든 각도에서 반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긴다. 상대편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무모한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면 허점을 잡을 수 있다. 적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맹렬하게 당신에게 달려들 때 그 힘을 이용하여 적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만드는 법을 배워라. 곤경에 빠진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물러나지 마라.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예기치 못한 반격을 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약점은 강점이 된다. 셋째, 위협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라. 전쟁 억제와 경고. 공격자를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공격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실제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다소 또라이 기질이 있다는 평판을 구축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패배할 경우 곱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평판을 구축하라. 그런 다음 거친 행동으로 강력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러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게 하라. 때로는 불확실성이 명백한 위협보다 나을 수도 있다. 상대는 당신을 건드리는데 어떤 대가가 따를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함부로 나서지 못한다. 인간의 타고난 두려움과 걱정을 10분 활용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유도하라. 넷째, 아프고 약한 부위를 집중 공격하라. 핵심 공략법. 모든 사람마다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파워의 원천이 있게 마련이다. 라이벌을 관찰하여 그러한 원천의 표면 밑에 감춰진 무게중심, 즉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중심을 찾아내라. 그 중심은 그들의 부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인기나 요충지 혹은 승리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곳에 공격을 가하면 상상 외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곳이 바로 당신이 공격할 지점이다. 다섯째, 상대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라. 기습 전략.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세상에서는 속도를 이용하여 파워를 얻을 수 있다. 상대가 생각하고 준비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 상대는 감정적이 되고 균형을 잃으며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불시에 지능적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상대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이러한 전략은 체계적으로 조용히 감행할수록 효과가 크다. 즉 상대가 모르게 공격하면 상대는 중심을 잃는다. 공격을 감행할 때는 사정없이 상대를 격파하라. 빠르고 결단력 있는 작전을 수행하면 상대는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 여섯째, 전투는 패배해도 전쟁에서 이겨라. 대전략의 눈.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은 종종 당신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전략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그들과의 전투로 인해 당신은 진정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진정 중요한 것이란 종국의 승리, 대의적 목표 달성, 권력 유지다. 대전략이란 당면 전투 이후 상황까지 내다보며 앞서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궁극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이르는 단계별 계획을 짜야 한다. 대전략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미치는 정치적인 여파와 장기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대신 통제권을 쥐고 당신의 행동을 좀 더 다차원적이며 미묘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는 전투의 전개 상황이나 방향 전환에 얽매여 사소한 승리나 향유하게 하라. 대전략은 당신에게 궁극적인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당신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로버트 그린의 전쟁의 기술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로버트 그린은 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해서 3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복잡성과 급격한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판단 방식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다차원적이므로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며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 나온 전략들은 호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취지는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인생의 안락함을 얻으려면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 수많은 경험과 도전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정신의 나약함과 혼란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기 위한 대가는 큰 것이다.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차근차근 전략을 익히려는 마음을 먹어야 하며 오늘 배운 전략을 통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격언으로 마치고자 한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불리한 상황을 다룰 때는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불리한 상황을 대하듯이 다루어라. 유리한 상황을 다룰 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다루듯 하라.